제가 지역주도 훈련 모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물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죠? 이 개념이라는 거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뭐 지역별로 우리 지산마 사업 안에서 얘기하던 훈련의 패러다임은 이제 이 패러다임이 커져요. 진짜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빅싱크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뜻이.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의 생각으로 바뀐다. 뭐, 그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우리 한글 파일 아까 했던 거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이제 하반기에 있었던 일자리위원회의 자료예요. 일자리위원회 안건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요 자료가 이제 여기가 이제 1번 안건이고요. 일자리위원회 1번 안건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방안이 일자리위원회 1호 안건이에요. 1호 안건. 요거 조금 표지 쪽으로 한 번만 가보실래요? 이게 며칠 날 있었죠? 네, 9월 1일 날 일자리위원회 좀 더 위로. 네, 민간 일자리 전문위원회 1호 안건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던 안건이고요. 뒷부분을 다시 해서 요약 부분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뭐, 어쨌든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요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여태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개최했었던 인자과의 최영범 과장하고 또 이제 저희 쪽 연구진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책적인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민내일 배움 카드가 장신철 국장 때 또 이게 이제 런칭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쨌든 자유도가 높은 훈련들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규제가 있고 NCS 기준 보고 뭐 막 자꾸 이런 훈련 시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뭔가 디지털 세대도 바뀌고 뭐 일의 환경, 직무의 성격도 바뀌는 상황에서 너무 경직적이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훈련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훈련이 흥행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흥미롭지 않거나 듣기가 어렵거나, 그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과한 걸 배우게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직무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면서 대상도 확대하고 자유도도 높인다. 이런 게 어쨌든 큰 방향성으로 지나가는데 뒤로 좀 넘겨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 인자위 언급이 된 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새로운 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 체계 마련이라는 것들도 안건이 커요. 앞에는 이제 서론이고 뒷부분부터 구체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 노동전환 지원 강화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지역 중심 특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단순히 올해 일회성이나 이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즉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편된다, 지금.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거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 인력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것이냐. 여러분들 인력이 아마 뭐 하나의 연구원 규모로 커지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기조 속에서 많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일단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중심 특화훈련이 폐업 자영업자나 고용위기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의 현장 맞춤 훈련을 제공하겠다. 밑에 보면 훈련 분야 선정, 그 다음에 훈련 과정 설계, 심사 등을 다 주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밑에 쪽으로 좀 볼까요? K디지털 바로 나오는데요. K디지털 트레이닝도 벤처, 스타트업, 대기업 등 디지털 선도기업에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 주도의 훈련 과정을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벤처, 스타트업,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역의 또 인자위가 주도하는 같은 급으로 이제 봐주는 겁니다. 지역의 판단에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마 요거는 또 지금 한기대 이우영 교수님이랑 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지역별 디지털 융합훈련 시설 구축해서 공유훈련 시설을 만드는 이런 것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요것도 아마 하게 되면 지역에서 공유 시설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공유 시설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이 있으면 각각의 특화 우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인문 계열이 우수한 학원이야. 근데 B는 인문 계열은 좀 미약한데 공학 계열이 되게 유명한 학원이야. 뭐 이러면 거기가 만약에 연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 B 학원에 있는 B 또 훈련기관이나 B 대학에 있는 학생이 입문을 할 때는 A에 가서 하고, A에 있는 사람이 공학 정도나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 B 대학의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또 학점을 따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네트워킹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훈련 시설을 공유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훈련이라는 건 약간 장비가 고가인 분야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 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좀 해놓은 다음에 지역의 모든 훈련을 그걸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이끌어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인자위가 이제 공유 기관이나 뭐 시설의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요. 뒷부분에도 또 좀 볼까요? 또 있나요? 뒷부분은 끝났죠. 요약은 끝났죠.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큰 트렌드다. 트렌드.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잠깐 해보고 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산맛은 연습 게임처럼 조금 좀 해봤다면 이제는 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랑 차치쿤하고 관련된 그 이후에도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텐데, 여기까지 얘기 중에서 뭐 더 알고 싶은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제가 아까 보지만 고용노동부,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들이 인자위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인자위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게 사업마다 다르지 않다는 게 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델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은 인자위가 이 역할 해줘, 저 사업은 저거 해줘 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자위에 기대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하다. 그게 뭐냐는 거를 좀 찾아야 되고, 그런 인자위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있는 인력 수요, 아니면 훈련 수요, 인력 양성 수요 같은 부분들을 내가 어느 사업을 통해서 구현해내는가가 다른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훈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산맛에서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하는 찾아가는 직업 훈련에서도 만들 게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아요. 대부분. 요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훈련이 어디 필요하냐. 그죠?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어요. 훈련 자원을. 그래서 지역에 훈련을 공급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디다 투입을 해야 우리 지역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할 거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생각하는 판이 우리나라 전부예요. 전부. 우리나라 국가. 근데 여러분들은 제 역할을 지역에서 해주셔야 돼. 그 여러분들의 킹덤이잖아요. 킹덤. 우리 지역 안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 그게 이제 지역의 고민이 모여서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전국에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의 프로세스를 중앙에서 다 획일적으로 끌어가다가 이제는 지역으로 다 분권화를 하기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지역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협의회 아니면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가이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위원회 의사결정에 가이드도 하면서 또 위원회가 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도 하고 뭐 이런 하나의 그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시는 부분들이 또 인자위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또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위원들이 처음에 딱 위원 위촉돼서 오면 사무국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가이드 역할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훈련이라는 거를 보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훈련을 어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느 분야에다가 줄까? 왜냐면 내 자원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걸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그런 다음에 어떤 분야의 훈련이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훈련 수요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훈련 수요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인자위가 원래 이게 가장 또 핵심 기능이에요. 훈련 수요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훈련 수급 분석, 아니, 뭐, 그걸 인력 수요 조사라고 그러나요? 인력 수급 조사? 정기조사요. 정기조사. 그냥 그거를 하면 우리가 수요 조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훈련 수요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훈련 수요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 수요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수요라는 건 이런 것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 훈련 받고 싶어. 이거 훈련 수요인가요? 훈련생이 아니면 재직자가 훈련받을 대상들이 나는 이런 훈련 받고 싶다. 훈련 수요죠. 나 훈련 받고 싶어도 훈련 수요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훈련을 좀 직원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 수요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 미스매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으로 뭔가 개입이 필요해. 아니면 고용 위기 산업이에요. 그래서 훈련으로 이 위기를 좀 경감할 수 있어. 경감하거나 회복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훈련이라는 솔루션이 지금 투입이 빨리 돼야 돼. 이것도 훈련 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 수요를 보는 관점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훈련 수요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가 할 수 있는 수요를 얘기해요. 이걸로 우리 통일해 가자고요. 훈련을 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니즈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 수요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합시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니즈가 나왔으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이제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내용, 방법, 대상, 공급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우리가 원하는 성과에 도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프로그램 개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인자위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정부가 하고 싶지만 정부가 나서지 못하거나 정부가 이게 좀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가 지역인자위, RSC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개발된 훈련을 잘 훈련을 실시해서 이제 품질 관리 잘 해가지고 성과를 잘 내면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번에 찾아가는 직업 훈련하면서 이 프로세스는 다 거쳐보셨죠? 그죠? 여기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여기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이거? 근데 제가 그냥 뭐 일부가 그런 데도 있고 안 한 데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런 거 없이 여기에다가 기성품을 탁 껴가지고 요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면 이제 바쁜 것도 있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활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요 절차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뭔가 이 뒷부분에 가서 우리랑 딱 안 맞는 뭔가가 계속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바쁘기도 하고 했지만 한두 번이라도 이 풀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고 해봐야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좀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이 어디에 훈련을 공급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의 어느 분야에, 아니면 우리 분야의 어느 분야에 또 훈련을 지원할 것인가? 내 자원을 인자위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훈련에 관련된 자원을 어디다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눠보죠. 이분들은 다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신 거는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게 위기산업이었어요. 위기산업. 내 앞에는 고용위기산업. 그죠? 위기산업 지정을 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 분야를 찾는 거예요. 맞죠? 위기산업은. 근데 여기서 토론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기산업을 지정할 때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에 훈련이 필요한 곳이라는 그 기준, 그러니까 어느 곳이 우리 인자위가 나서서 훈련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일반론으로 생각하면은 인자위는 어느 곳에다가 어느 곳을 찾아서 훈련을 공급해야 될까요? 지역의 여러분들이 킹덤의 하나의 영주나 그 킹덤의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역에 우리 지역의 훈련 자원을 어디다가 투입하지? 내가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고민을 하면 어디를 찾아보실 것 같으신지. 충남? 저희는 그 지역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걸 포커스로 하는 거. 지역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중앙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걸 포커스로 하고. 아예 취약은 너무 리스크가 없어. 지역 주력 산업.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제가 다 물어볼 거니까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할 시간 없이 너무 바쁘게 하셔가지고 답이 바로바로 안 나와. 근데 이게 막 술술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 한 번은 우리가 되게 너무 간단해서 대답하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거 하지만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기산업 그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쭉 보니까 저런 고민에서 있다기보다도 야 여기 쪽으로 훈련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훈련을 해야 되려면 전제가 위기산업이래잖아? 그러면은 이 훈련이 속한 산업이 어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데도 꽤 있어. 근데 결국에는 그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좀 쉐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연구기관에 들어와서 트레이닝 받은 거거든요. 예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나는 오늘 몇 시에 퇴근할까, 오늘은 뭐 집에서 뭐 먹을까, 가족들하고는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뭐가 더 편할 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좀 막 이런 류의 생각들은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역에서 이런 거 책임들 많이 지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훈련 개입이 필요한 데는 꼭 우리가 지금 고용위기산업 뭐 누군가 해고당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외에 또 어떤 부분에 지역이 나서야 될까, 위원회가 나서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 저희도 충남이랑 비슷하게 지역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진행. 오늘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화제가 막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요. 대구. 지역이 어디? 지역 인자위라는 권위와 이런 걸 가진 데가 어떨 때 나서야 될까요? 어디에 훈련을 공급할
필요한 곳을 찾는데 그 필요한 곳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그 여기가 필요한가라고 뭔가 조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감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랬으면 싹 보고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종합검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훈련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나 훈련을 개입해서 훈련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그 영역에는 직종으로 영역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대상으로 정해지면 직종은 또 대상을 특정하면서 직종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종이 먼저 타겟팅이 되면 그 직종에 대한 훈련을 여러 대상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필요 분야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대답을 영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예 몸을 좀 푸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이끌어 가볼게요. 지역 수요 주력 산업도 있고요. 대상이 직종으로 보면은 이런 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산업 분야, 뭐 이제 산업, 뭐 일자리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이 분야의 뭐 스킬이나 아니면은 인력 수급이나 뭐 관리나 뭐 이런 HRD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 아니면 시장의 문제, 시장 실패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을 찾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뭐 프로그래밍 아니면 ICT 분야의 전문가가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디지털 기업들을 우리 뭐 도나 우리 시에서 유치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막상 협상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IT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우리가 회사를 좀 새로 짓거나 이전하면 좋은 인력을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제가 볼 땐 지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유인 것처럼 또는 우리 지역이 뭐 인천 같은 경우에 남동공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조업 기반의 그것들이 많은데 요즘 청년들이 3D 업종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외국인 노동자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잘 가르쳐놔도 또 금방 나가가지고 계속 일선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산업이나 일자리, 실제로 그런 직무 분야에서 스킬이나 인력 수급이나 이런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누구냐? 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뭐 여성,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보통 얘기하는 거 요즘에 뭐 그냥 내가 저번에도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뭐 회의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 이러면 무조건 약자, 여자 그러면 취약계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조건이 하나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약계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좌가 거기 되게 썰렁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그 여성인력개발 그쪽 분야에서 여성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라는 논리가 되게 팽배해 있어가지고 문서가 그냥 취약계층 그러면은 여성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리고 청년도 요즘에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냥 청년이면 그냥 취약계층이야.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챙기고 하지만 정부도 옛날에 우리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에도 취약계층 대상이 있었어요. 취약계층 대상이. 근데 그게 요즘에 점점 약해져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취약계층 훈련이 되게 소홀해졌어요. 그전에는 뭐도 있었냐면 제가 그때는 정민규 파트장이나 심평원에 있는 기능이 직능원에서 이제 저희 센터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심사하고 평가하고 기관 인증하는 사업이 직능원 역할이었잖아요. 그거 제가 마지막 과제 책임인데 그거 할 때 우리 뭐가 있었냐면 북한 이탈자 교육 거기에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그 이제 외국인 그 사람들 한글 교육부터,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곳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 내셔널 차원에서의 이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이구. 일단 그 산업계에는 유능한 사람들을 공급해야 되고, 그죠? 여기 이제 국민들에게는 복지라는 개념을 제공을 해야 돼요. 고민을. 근데 국가가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산업계로 연결시켜주고 그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케어가 안 되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죠? 모두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국가 NHRD에서의 그 제가 뭐 날줄시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산업과 지역으로 말씀을 그때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산업계는 취약계층 관심 없어요. 산업계의 니즈는 야, 한국아 나한테 유능한 인재만 정규교육이든 대학이든 어디서 길러가지고 나한테 공급해. 아니 내가 뽑았을 사람이 나라에 많아야 우리 산업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월급 주는 것보다 나한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어야지. 뭐 이런 차원에서 산업계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도 그게 경제 살리기잖아요. 한편으로서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대신에 국가는 취약한 계층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도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 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누군가는 취약계층을 신경 쓰고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케어를 해줘야 이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쪽에 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ISC는 당연히 뭘 해요? 자꾸 우리의 역량 기준을 주잖아요. 우리 산업계에서 유능하다는 사람은 이런 능력 단위들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야. 그죠? 이런 고민을 주구장창 하고 있고,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길렀는데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훈련해가지고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써? 막상 써봤더니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써도 된다라는 보증을 하나 해줘. 이게 자격이에요. 논의가 그렇게 이어가죠? 그럼 자격이 없거나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돼? 케어해야죠. 지역에서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능한 사람들을 뭐 조금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산업계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훈련들을 누구한테 공급할 거냐라는 의사결정에 RSC가 있는 거예요. RSC가. 균형 있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두 번째는 이 계층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층. 근데 취약계층은 그렇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바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계속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역적으로 엄청 건강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는 게 지역인자위다. 저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역할이 빛나는 분야는 앞으로 이쪽이 여러분들을 공공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인자위가 지금은 산업계 요구나 정부가 또 산업계 쪽이랑 같이 막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따라가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인자위가 나서지 않아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훈련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보면 이번에 문제도 그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우리의 고민이
우리 산업계에서의 스킬 미스매치가 있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스킬 미스매치라는 거는 회사의 입직 단계나 아니면 재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현재 보유한 역량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못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럼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을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적성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스킬 미스매치 같은 경우도 훈련이 솔루션이 되죠. 그죠? 훈련이 솔루션이잖아요. 교육 훈련이. 근데 인력 수급 문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의 취업률이,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너무 낮아요. 뭐 특히 예를 들면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야. 그럼 그거의 솔루션은 뭘까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년이 갈 곳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면서 기업들에게 채용을 독려하고 뭐 이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정치적으로 또 나서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질문. 훈련이 솔루션이 되나요? 훈련을 하면 고용률이 높아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높아지나? 이거예요? 훈련을 하면 고용률이 높아집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뭐 않던 데를 가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필시 고용 유지율은 떨어져요. 훈련으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훈련으로 이런 거죠. 내가 원래 뭐 전공이 물리학인가? 컴퓨터공학인데 갑자기 훈련으로 바리스타를 배워. 그래서 커피숍에 잠깐 취업을 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은 훈련이 중간에 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냐고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무조건 훈련이야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접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나 지역 조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훈련이 솔루션인가?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찾아낸 어떤 그 분야의 문제가 훈련이 솔루션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훈련이 솔루션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충남의 전선동 연구원이 얘기한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거가 이런 거죠. 이머징인지 아니면 지역 기간 산업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붙이나 다 되죠. 그냥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제일 비중이 크고 뭔가 어디에 되게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머징이다. 신산업 쪽이고 유망산업이다라고 하면 인력 양성 쪽으로 솔루션이 가요. 그죠? 여기가 커지고 인력 수요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가 많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러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자리여야 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내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업해요. 근데 저는 인자위가 하나 안 했으면 좋겠던 훈련이 뭐냐면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생전 안 해보던 고졸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일하던 공장 현장 일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입사해가지고 특성화하고 나온 사람들보다 더 미숙한 실력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거. 뭐 요런 류의 다운그레이드는 인재가 굳이 안 나서도 된다. 그거는 장기적인 성과로도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뭐 어쨌든 그게 성과가 그렇게 뭐 빛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주력 산업들 중에서도 주력 산업에서 처한 HRD 상황이라는 거에 맞게끔 여기서도 항상 양성이 답인가, 재직자가 답인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추진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이 훈련 필요에 대한 타겟이 어느 특정 분야의 타겟이 되면 훈련 과정은 되게 표준화되겠죠. 훈련 과정은 표준화되고 대상은 다양해져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취약계층, 이 계층들이 되게 위기니까 이 계층들한테 뭔가 내가 훈련으로 서포트를 하고 뭔가 직업능력 개발의 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충분하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대상들이 타겟이 되고 이 대상들한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는 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이렇게 되면 요 이후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로직이 쓰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첫 출발점이구나 하면 이제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협의회, 위원회, 본인의 위원회 위원들이 이 생각을 다 전파돼서 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런 우리 지역에서 주도하는 훈련에서 인자위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 된 건데 이분들이 여러분처럼 책임감 느끼고서 의사결정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업은 위태위태해요. 그죠? 이게 솔직히 그 사람들의 의결의 권위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그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권위와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있다. 질문. 근데 지금 찾아가는 직업훈련 이 프레임상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찾아가는 직업훈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자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사람들이 뭘 자꾸 자원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곳간에 싸놓고 있다가 내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요거는 누구 어디다 갖다 줘라. 이거는 어디다가 해라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분야는 이 중에서 고용 위기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산업이라는 문제가 어떨 때 위기 산업의 조건이 되느냐를 보면 끝에 이 위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훈련으로 경감하거나 완화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훈련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 맞다 그때 위기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디가 고용 위기고 되게 위험하대. 근데 원래 거기는 전통적으로 누가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사하는 일자리가 아니야. 네? 근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나서봤자 힘들기만 하겠죠. 훈련이 솔루션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때 지금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좀 틀 잡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설계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일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결국에는 위기 산업을 지정한다든지 또 뭐 K디지털 훈련처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자위가 나서서 뭔가 훈련을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하고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때의 그 안건의 내용 구조가 결국에는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부분이죠.
현황, 문제점, 네, 해결 방안, 네, 세부 추진 계획. 이렇게 보통 보고서 이제 저기 플롯이죠, 이게. 이 해결 방안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뭔가를 추진하면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황과 문제점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논의하면 안 되느냐? 논의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지역의 뭐 인력 양성이나 뭐 인적자원 개발 관련된 여러 지자체나 또 유관기관들 뭐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일자리 관련된 정책, 사원 뭐 그 산업 지원 정책, 뭐 그 대상에 대한 또 별도의 지원 정책들은 논의돼도 돼요. 지역 인자비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역할이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는 정부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훈련이라는 게 솔루션으로 나와야 이게 된다. 이 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이 해결 방안을 실행하면 이 앞에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라는 게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에서도 지역마다 그 부분을 성과로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툴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설득하는데 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우리 정은진 박사님하고도. 왜냐면 인자위를 훈련만 많이 시키는 걸로 시켜서는 안 된다. 목적에 맞게 하고 그 성과는 다 달라요. 이 왜냐면 어느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이 이 문제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훈련 솔루션의 성과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니까 산업마다 성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훈련 실적, 양,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더니 막상 훈련은 잘 안 되더라. 이거는 앞에 부분이 완벽하다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 이게 왜 솔루션은 분명히 훈련인데 훈련을 실시하는 거를 가로막는 요인은 또 뭐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돼야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들 아시죠?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의견조회가 가요. 물량에 대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이라는 훈련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은 뭐 그 중에 전략은 일단 빼고 기관산업만 한번 보면 옛날에 이제 경제의 쌀 이게 뭐죠? 이게 산업의 쌀이다. 국가 경제 발전과 개발의 뭐 쌀 같은 거다. 이런 건. 그게 이제 철강. 그죠? 건설.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초 산업들이 있죠. 우리 국가에. 근데 그런 기간 산업들은 국가의 그야말로 기간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제조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조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기간산업 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쪽 기간산업이 그동안 일자리가 3D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들이 신규 인력들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야 우리 기간산업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뽑혀. 인력난이 너무 심해. 근데 그래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훈련비나
수당 같은 것, 훈련생에 대한 수당을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쪽을 사람들을 더 유인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국가기관산업전략직종에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이 아주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고, 뭐, 여러 가지 또 3D 산업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다 보니까 훈련생들도 잘 안 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한 가지 솔루션은, 훈련 실적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모이고, 뭐, 그러네? 예, 그러면 그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훈련 직종에서 제외시키자.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훈련을 실시하는데 훈련이 활성화가 안 돼. 그러면 이 훈련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 일자리가 아직 나쁜 일자리가 많구나. 그럼 일자리를 개선해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이 일자리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훈련을 활성화시킬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정책적인 목적과 취지를 보면. 두 번째죠. 정부는 1번으로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폐지합니다. 훈련 실적 안 나오면. 근데 처음에 훈련 직종을 만들 때는 이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 했는데 훈련이 안 이루어지네? 없애. 만들 때의 목적과 취지랑 없앨 때의 목적, 논리가 달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못 참죠. 그래가지고 일관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실제로 일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도 갖고 계신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 우리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이번에 어렵게 생각하셨던 누구에게 무엇을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훈련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지원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도출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훈련이 답이야. 그래야지 이쪽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으면 이제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슨 훈련을 해야 되지? 라는 수요가 필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발굴하고 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전 실제로 이제 고용 위기가 있어서 직원들을 다 무급휴직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직원들이 맨날 출근해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직원들을 그 시간에 놀리느니 뭔가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이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자기가 자기 개발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업스킬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고용주는 직원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할 때에 유지되던 숙련은 떨어지기 나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학습 시간으로 쓰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훈련을 시키지? 라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계세요? 인천. 저희는 상공 쪽에서 그런 유사한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훈련 커리큘럼이나 내용 같은 필요한 부분은 인사 담당자. 인사 담당자. 네. 다른데 비슷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많이 또 고민도 하시고 하셨던 문제 같은데,
이 답이요,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제가 얘기하면 더 어려워 보이나요? 아니죠. 어떻게 찾고 계세요? 관련 업종이나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관련 업종이나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팀장님으로서 뭐 이렇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야, 훈련소에 발굴해야 되니까 좀 이런 거 좀 해갖고 며칠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하자.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하시냐? 남팀장님. 기업에서 원하는 식으로 알고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 담당자나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내용을 하고 훈련생들이 직원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수를 뭐 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뭐 모여서 얘기하라 그런 거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인사 담당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얘기하건데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한쪽으로 확 치우쳐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아닙니다. 훈련 과정 개발에 도움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해봤어요, 다. 이번에 영상으로 나갔어요, 영상으로. 보셨어요? 네, 보셔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누굴 불러서 자리에 앉혀야 될까요? 실무자. 현장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들어와야 돼요. 인사 담당자는 관리직이잖아요, 화이트 칼라. 이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요? 훈련 과정 어떻게 개발해? 응? 그렇지 않아요? 공장에 기계 돌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훈련 과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안 나서도 기업 내부에서는 사수, 부사수 제도를 통해서 다 전수된다.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도 일도 바쁜데 직원 교육하는 게 예전에는 조금만 가르치면 됐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배워오는 거랑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의 이 노하우나 지식, 이 격차가 심하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힘들 정도가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미스매치거든요. 그게 미스매치. 근데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도 안 해봤는데 갭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언제 뭐 우리 회사 뭐 2, 3년 차 사람들처럼 어떻게 일합니까? 근데 이거를 없앤다고 뭐 이렇게 지원한다?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업무 투입된다라는 건 환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어떤 회사, 특정 회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정부는 제너럴 스킬을 교육하는 거예요. 펌 스페시픽 스킬. 그 회사에서만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은 회사 가서 선배한테 배우는 겁니다. 선배한테. 그건 암묵지잖아요. 암묵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 뭐 이상하게 좀 근거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무 담당자를 훈련 개발의 훈련 그 내용 뭘 가르쳐야 되냐. 당신이 현장에서 후배, 신입 직원을 받아가지고 뭐를 교육시켜야 되고 뭐가 가르치기 네가 힘든지 일하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조업 분야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것들을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그때 한창 NCS가 적용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 과정으로 우리가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NCS를 갖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훈련 시장에 도입하는 그 시기에 너무 제가 이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과제를 가지고 호텔리어 양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 돈 꼭지가 다르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직업훈련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딱 그 TF팀이 뭐였냐면 호텔의 계급료 매니저, 계급료, 식장 매니저, 뭐 프론트 매니저, 하우스키핑 매니저, 총지배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현장 경력이 아주 밑바닥부터 일을 다 직접 자기가 일을 지시하고 사람들을 회사 안에서
이 사수 역할로 직원들 교육하고 현장에서 이 일하는 일을 컨트롤하고 이러신 분들이랑 이 호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랑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환을 그분 앞에 깠어.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기서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빠져 있습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희가 소개드린 그 유튜브에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훈련 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디테일한 얘기는 뭐 좀 나중에 되겠지만 대강적인 소개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앞으로 구축하셔야 될 거는 요런 류의 이렇게 뭘까요? 네트워크? 이런 류의 팀들을 많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앞으로 관건이라고 봐요. 인사 담당자는 우리는요 요즘에 이런 사람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직종만 나와요. 그 내용이 바뀔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요즘에 일반적인 훈련기관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은 대부분 국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죠. 국비로 훈련을 하던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훈련 사업에도 관심이 많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데들이 와갖고 하는 데의 그런 비중보다는 그런 데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도 정부에서 눈먼 돈 나오는구나. 이런기도 하고, 저기도 나랑 비슷한 거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또 나왔구나. 우리도 또 가자. 공공 분야 훈련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훈련 아이템이라는 게 이미 정형화가 돼서 정부가 이전에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훈련 모델을 다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훈련 기준, NCS를 기반으로 한 훈련 기준, 교강사, 시설, 내용, 교환, 강의 교환이 같아요. 그걸 교과명을 어떻게 바꾸고 무슨 과정을 조금 태블릿 해갖고 넣고 이런 거 하는 걸로 조금 하는 거 빼고는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과정을 현장에 있는 이 실무자 앞에 까봐야 돼요. 그러면 더하고 빼기가 나옵니다. 이 더하고 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강의 만족도 이렇게 해보시면 유익했냐? 그러면은 한 2교시쯤에 했던 게 좀 제일 낫던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늘 처음부터까지 너무 주옥 같았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좀 일반화해서 기업으로 보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훈련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훈련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죠. 그러면 뺄 거서 칼질해서 빼고, 여기다가 니네 왜 이거 안 가르치냐?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걸 붙여야죠. 이거 붙이면 뭐가 돼요? 그냥 특화 과정.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왜 했어? 라고 싶지만 저는 이 생각으로 뭘 했냐면, 지역인자위는 NCS 훈련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특화 과정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제 개념은. 네? 제 아이디어. 요것 때문에 NCS 기준 완화하고 지역인자위는 NCS에 안 따라도 되고 여러 가지 푼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배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되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뭔가가 됐구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저희도 아마 인자위 구성원들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처음에 이제 훈련 개발하고 할 때 시간적으로 되게 쫓겼습니다. 쫓겼었고, 그 다음에 6월달 이내에 뭔가 나왔어야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 지역에 있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났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제조업에 비하면 라인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구상했던 내용을 하려고 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직 중인 구성원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을 만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더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조금 저희도 의도치 않게 이제 좀 많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전국 인자위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9월달에 그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아마 내년도에 공모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근접한 그런 훈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촉박한 거는 저도 100번 이해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시간 촉박해서 하고 있는 지금 게 굳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노파심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굳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으면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취지대로 뭔가 좀 완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본 게임은 내년부터인데 지금부터 내년까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상해 두시고 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시기를 전 바래요.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그 호텔 관련된 그 교육과정을 한번 개발을 하니까 그 기관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이미 네트워크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호텔에서 실무를 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말한 부분이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애들이 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료 최종 평가 때 이 사람들의 실무, 그러니까 이제 수행 능력 평가죠. 요즘에 학생들이 받는 것처럼 최종 기말 시험이 수행 능력 평가예요. 근데 평가자가 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옵니다. 대부분 호텔 지점장, 그 매니저나 지배인들이 와서 학생들이 앞에서 자기네 교육 과정을 배운 거를 지필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테이블 세팅을 하는 거를 다 봐요. 번호를 주고 컨셉에 맞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서빙하는 거, 물 드는 거, 물 따르는 거 다 봐요. 다. 그런 걸로 수행평가를 하고 애들한테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가 있느냐. 자기가 S를 준 애들은 거기서 명함을 줘요. 우리로 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데 이미 그런 분들도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애들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훈련받아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오면서도 되게 자부심 느껴요. 본인들도.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아이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뽑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벌써 5년 전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고 계속 훈련 과정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컨벤션 기획까지도 요즘에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호텔 그런 관련된 수업을 받던 애들한테 추가한 게 인터넷 지능 뭐 그런 협회였나요? 거기도 이제 ISC급의 그런 데인데 거기서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이 컨벤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스킬을 엎었어요. 거기 있는 애들을 뭐 하냐면 행사 기획 업무 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기술이 추가된 거예요. 거기도 현장에서 명함을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외주 주거나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기획하는 직원이 그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현장에서 채용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 직업훈련 학교에 있는 그런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퀄리티가 외국에서 호텔 쪽에 전공하고 있는 외국계 학생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텔 입직 직전에 그 훈련을 받는 걸로 해서 경희대부터 외국 대학부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한 차례 또 선발 시험도 치르고 그랬답니다. 우수한 사람들도 모인다. 그런 데는.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무자에 되게
실무자를 포커싱 하셔야 된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인자위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현황과 문제점이 단기적으로 3, 4개월이나 짧게는 1년이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죠. 우리 지역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면서도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뭔가 훈련 방향이 나온 다음에 훈련 수요를 이런 데 포커싱을 해서 맞추셔서 굉장히 매력적인 훈련생에게도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훈련 과정이 누구한테 보여도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거를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쪽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이 점점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해보시고.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편하게 그 회사의 대표 전화처럼 인사팀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직무에 대한 실무자 플러스 강사,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 여기가 모여야 돼요. 여기가 이게 모여서 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거랑 조금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위기 산업을 지정을 하고 어떤 훈련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해주자 했을 때는 어떤 분야가 정해지면 이 분야에 소속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기업, 사업체나 기업, 그리고 여기에 종사자. 이게 있죠. 여러분들이 위기 산업을 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지금 훈련 수급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은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일반적인 경제, 지역에 있는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분야가 정해지면 내가 개입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또는 훈련시장의 규모가 타겟이 얼마가 되냐. 수혜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기본수당을 기본소득을 청년 기본소득을 만약에 청년들한테 월 10만 원씩 준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이게 향후 5년, 10년 동안 재정 소요나 수혜 인원이 얼마냐? 이거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타겟을 꼭 찍으면 우리가 개입하고자 하는 데의 그 대상,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과 이 정책의 대상들이 얼마인지는 가늠을 해보셔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데에 대한 기업 리스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손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자원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뭐가 있지? 우리가 만약에 주력산업 거기에 발전 뭐가 있죠? 주력산업 충남이? 응? 디스플레이도 있죠. 디스플레이 쪽에 하자 했으면 우리 지역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거기에 몇 군데가 있는 거에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 규모가 대강 얼마다는 손에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없는 데 있으세요? 우리는 어렵다. 가능해요? 가능하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 업종에 대한 기업 현황 정도는 사업체나 종사자 수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대. 구체적인 그 기업체 리스트는 좀 사실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담원 같은 데서 이제 산업단지 그쪽에 기업체 명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유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이미 꼬이는 자료들인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관 간의 그런 자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잘 되는 혹시 파악 가능할 것 같다 나는. 되고 갖고 있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 업체들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네. 라이스 정보나 이런 걸로 다 뽑아내고 지역사랑 코드도 다 뽑아갖고 보건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작은 데는 해마다 10%는 폐업과 새로 생기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돼서 이제 네. 근데 이 리스트가 뭐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늠해 보는 거니까. 대신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한 8, 90% 커버하고 있으면 되죠, 뭐. 그죠?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 딱 몇 개, 아닌데요. 100개 아닌데요. 102개던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충남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지금 진영에서 학년마다 조사 모집단을 주니까 아, 모집단. 네. 모집단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라는 생산 공부를 코드 따갖고 네. 쭉 디스플레이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은 이게 제가 책상 안에서 생각했던 현장에는 무용지물인 아이디어인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되게 답답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자위가 거버넌스잖아요. 거기에는 유관기관들은 이 정보를 다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위원들이 이 논의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안 준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이거 인자위가 일하는 게 결국에는 위원회 결정이고 위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의 그 선후 관계로 보면 인자위가 우리 이런 걸 결정해야 되니까 사무국이 이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게 오더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인자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인데 그 인자위 안에 지자체도 있고 고용노동부 공단 센터도 다 파크 뭐죠? 테크노파크나 뭐 다 산단 다 들어와 있죠?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정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거버넌스라는 거는 마을 회의와도 같은 거라서 우리 지역의 문제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지역에서 여기에 권한과 책임, 지역의 유지급에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해봅시다. 이런 류의 회의가 되는 게 우리 지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인자위 지역자원에서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을 투입해야 돌아가는 건데 그게 왜 안 되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인자위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8년? 9년 차, 만 8년 됐죠. 인자위에 예전에 평가할 때 지표가 홍보가 있었어요. 홍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홍보라는 지표에 대해서 다시 세팅할 때 홍보가 왜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 전국 순회 컨설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데. 인자위 홍보 왜 합니까? 제가 딱 하나로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이번에 뵙자고 한 인자위 누굽니다. 명함을 줬는데 인자위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의나 미팅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간판을 잘 닦아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인자위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그게 결국엔 좀 넓어져서 기관들도 인자위에서 요구하면 거기 우리 기관장님 들어가 계신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고 특히 그 안에 있는 위원장님들이 있죠. 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딩을 하셔야 돼요. 위원회가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이며 위원들이며 뭐 이렇게 목적의식도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하는 사업에 하나 거쳐야 될 결제 라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뭐 들어온다. 우리 시장님, 우리 도지사님 이거 엄청 관심 있어. 다들 좀 하세요. 이렇게 좀 되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여기다가 자원을 붓지. 이게 나한테 뭐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최소한 인정이라도 돌아오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에서 100년, 200년에 걸쳐가지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싸워서 만들어가는 이 체계를 우리가 지금 정부 돈 들여갖고 10년도 안 된 세월에 완성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100년이 걸릴지 몰라도 어쨌든 방향은 잘 알고서 이제 만들어 가긴 노력해야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도 어쨌든 한번 인식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 뭐 경험해보셔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요청하시고 지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어렵고 고용노동부가 막상 지금은 인자위들 이제 끌어가다가 야, 이 정도 끌어왔으면 이제 역할을 본격적으로 주자 해서 주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한테 또 이거 우리 지역에 또 이런 거버넌스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는 지났어요. 그럴 땐 지났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에서도 팀장님들께서 좀 신경 쓰시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좀 한번 추진해 보시고 저희 기관 쪽에서 또는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 중앙기관에서 뭔가 조금 나서서 뭔가 수월해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계신 것보다 해결을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걸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년도에 또 돌아가야 되니까 꾸준하게 또 올해 잘 개선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훈련 필요한 기업들이나 그 기업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특정이 되면 이 안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야 돼요. 실무자, 대상자.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그 TF나 수요조사는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위기산업 지정되면 굉장히 특정한 타겟이 정해지고 그 타겟 안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수요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 무슨 교육할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기관이 마땅한 데가 있으면 훈련기관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뭘 전제로? 훈련과정 개발을 전제로. 자, 야, 너네 들어와. 그래서 우리랑 여기 기업 가서 종사자들한테 실제로 같이 보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NCS 기준으로 돼 있는 지역 인력 양성 협의체 통해서 이쪽 분야에 유사한 훈련들을 하고 있는 데를 추리세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트라이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훈련 수요 개발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훈련 수요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정기 수요 조사에서 하고 있는 훈련 수요라는 인력 수요에 기반한 훈련 수요는 그건 그냥 인력 수요에 대한 가늠이지 그 부분이 훈련 수요로 연결되기까지는 중간에 빈 헛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걸 좀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시 조사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돼야 돼요. 이런 훈련 수요를 직접적으로 발굴해내는 것. 그래서 기존의 NCS나 기존 시장에 풀려있던 과정하고 다르게 여기다가 이 기업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이 종사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걸 깎고 더해서 만든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으로 지역에서 어떤 공급자를 찾아서 훈련을 실행할지를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회사에서 아유 뭐 돈을 많이 줘야 일을 열심히 하지.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조금 열었어. 돈을 조금 많이 줘봤어. 근데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럼 닫혀요 문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기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토보다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는 게 앞으로 이 신호가 고용노동부로 다시 가고 정부에서 인식하고 계속 이렇게 좀 되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 어떻게 개발할 건가는 아까 그렇게 팀을 구성하는 건데 나중에 저와 함께 그 훈련 과정을 실제로 개발했던
그 팀을 제가 불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에 뭐 우리가 이 연구나 사업을 또 계속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저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예전에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했던 그런 교수님들을 여러분들 지역에 파견해서 뭐 자문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모임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팅을 하든가 이런 것들로 지역에 약간 실제 그분들의 현장 경험들을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요즘에 그분들 한번 만나면서 제가 부탁도 드려놨어요. 네, 그런 그 실제로 산업 현장의 실무자들과 함께 과정 개발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과 매뉴얼을 좀 준비해서 기다려달라. 내년에 제가 요청드리면은 지역에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는 드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얘기예요. 훈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랑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수요,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지역 인자이가 나서서 훈련을 공급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훈련의 목적이 정해지겠죠? 그죠? 근데 훈련의 목적은 제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직 목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향상 목적이다. 이제 양성 목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라는 거는 목적 달성을 했느냐는 거죠. 결과에 연결됐느냐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각 훈련마다 목적이 좀 달라요. 그죠? 이전직의 목적이 뭔가요? 이전직이죠? 이전직 훈련의 목적은 이전직인데, 자, 이전직 훈련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훈련 대상으로서는 재직자 대상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특정되면 과정은 다양해진다. 그죠? 여기에는 기성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전직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전직을 하고 싶은 분야의 훈련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편의성을 높여주고 접근성을 높여주고 지원을 더 해주고, 그죠? 이게 이제 찾아가는 직업 훈련이 그런 컨셉으로 딱 짜졌구나 라고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는 훈련 과정의 특화성은 떨어져요. 훈련 과정은 기성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게 특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훈련 프로그램이 특화된 거예요. 왜? 목적이 특화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성과를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전직 특화성을 봐야 되죠. 실제로 이전직이 되는 분야.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훈련은 훈련대로 진행되고 이전직은 알아서 해 라는 것보다 더 성과를 부스트 할 수 있는 요령이나 뭐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질문이 애매해? 우리는 보통 자, 이전직 필요한 사람 모이세요? 모였어. 자, 요 훈련은 이전직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으세요? 들었어. 오케이. 만족도 조사. 만족 오케이. 끝.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전직의 성과를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전직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개별 플레이야. 내가 막 이전직을 얼마나 막 노력하고 연습하고 막 또 뭐 지원하고 뭐 하느냐. 거기에 또 달려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훈련을 받았다고 이전직이 승부승부 될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 놔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냥 도달할 수 있는 성과보다 더 낫다라는 걸 하려면 어떤 기제를 활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예전에 다 했었던 거가 있어요. 이 옛날에 여기 계시는 또 고인물, 인자위의 고인물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전에 컨소시엄 훈련에 채용 예정자 훈련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 잘 만들어놨던 제도가 누군가가 여기 또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맡으면서 뭔가 자기 색깔을 넣으려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도 바꿔야 돼. 막 이런 강박이 있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컨소시엄의 채용 예정자 훈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불특정 자수를 데려다가 그죠?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그게 대기업에서 맡고 있는 공동훈련센터죠. 여기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채용은 맘대로 해요. 이게 요즘 현실인데 예전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좁게 운영이 됐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 사장인데 누구 면접을 봤는데 애가 너무 괜찮아, 성실하고 우리 회사에서 잘 맞아.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거를 전공해서 당장 현장에서 하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해야 돼. 기초 지식도 없어. 당장 그 일을 하려면 애는 너무 괜찮아서 뽑고 싶은데 이럴 때 채용 약정을 맺어요. 그 채용 약정은 걔랑 맺는 거예요. 걔가 뭐냐면 야, 너는 우리 회사가 뽑고 싶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기까지는 뭔가 해와야 돼. 이거를 가르쳐주는 공동훈련센터가 있어. 우리랑 협약 맺은. 여기 가서 이 두 과정, 한 과정, 두 과정을 수료하고 훈련기관한테 인정받아와. 그러면 난 널 채용해. 약속. 그게 채용 예정자예요. 채용 예정자 과정. 이게 성과가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용 약정서를 갖고 와야 돼. 약정서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수료해갖고 잘 수료를 하면, 그러니까 수료 기준도 있는 거예요. 과정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받으려면 그걸 받으면 채용하겠습니다라는 약정서를 첨부해야 그 과정에 사람들이 완성이 돼요. 과정의 운영이. 그렇다 보니까는 과정이 막 많을 수 있을까요? 품질은 굉장히 높고 성과도 보장이 되지만 왜냐면 사람들도 이거를 잘 수료를 해야 내가 입사가 되는 거잖아요. 훈련도 엄청 열심히 받아요. 그죠? 그리고 채용하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현업에 이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일에 관련된 훈련이 되고 근데 이걸로는 취업 성과를 뻥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실적도. 근데 예전에 정권에서 뭐든지 취업률에 성과가 있는 정책 사업들은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에서 거의 제외되던 때가 있었어요. 따져놓고 보면 밑에 있는 현업의 공무원들은 자기 사업에 취업률이라는 성과를 붙여야 예산이 안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채용 예정자 훈련이 어떻게 됐느냐? 취업률이 곤두박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취업률이 40% 미만인 데는 훈련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취업률로 훈련비 지급을 제한하는 게 또 생겨.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셨죠? 그렇게 막 계속 악수에 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지산맛 훈련은 컨소시엄 사업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이 컨소시엄 테두리 안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메인인데 이게 예전에 잠깐 들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직을 하려면 이전직을 해야 되는 대상 기업들하고 만든 과정이 채용 예정자 과정처럼 운영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인천공항에 그런 뭐 판매원들 서비스 이런 접객 그건 호스탈리티고 어쨌든 그런 물건 팔고 고객 응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으면 옛날에 이미용협회에서도 이전직 분야로 하나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한 게 뭐냐면 미용업계에서 요즘에 일손 부족한데 서비스 마인드하고 친절이라는 거가 몸에 밴 사람들을 우리가 네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미용 관련된 훈련을 시켜갖고 우리 쪽으로 데려오면 우리 쪽에 좋은 인재들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미용업계랑 이 사람들한테 무슨 훈련이 필요한 건지 생초보인 그 사람들과 미용업계의 그런 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천공항의 종사자들한테 이 훈련을 하고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훈련 기준을 충족해서 수료를 하면 우리 쪽에서 채용하겠다.
적어도 우리 협회에서 취업 알선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약정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구상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가만두는 거. 우리는 근데 거의 다 앞에는 막 위기산업 지정하고 막 지역 조사 막 하고 막 하는데 거의 다 훈련에서 끝나요. 훈련 딱 시켰으면 내 역할 끝인데 우리가 지역을 관장하는 하나의 책임자로서는 그거보다는 하나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게 많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위태로울 때 그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죠? 위기 상황에서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양을 쫓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한두 케이스가 우리를 살려요. 이런 케이스들을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간판 사업을 만들어놔야 된다. 훈련 사업을. 그게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양성훈련 과정이랑 호환이 돼요. 그죠? 근데 양성훈련 과정이라는 것도 이게 결국에는 취업이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취업도 어쨌든 그 인력난이 있는 회사들이나 그 그룹들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과정 개발을 하고 인자위 특히 뭐 대한상이나 경총이나 설치기관의 우산 아래서 어쨌든 지역인자위가 실시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들이 괜찮고 좋더라. 우리가 그냥 사람인이나 뭐 이런데 워크넷에 등록해서 사람 뽑은 사람보다 인자위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되게 괜찮더라 라는 레퓨테이션을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거, 이런 것들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조금씩 비중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훈련 그 규모에서 사이즈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향상훈련들 이거는 뭐 직무 향상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업주 요구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한테 원하는 훈련, 사업주가 원하는 훈련 설계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결국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향상훈련은 사업주들의, 그러니까 훈련 발주자들의 만족도를 많이 측정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 좀 봐줘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이 성과들이 이런 방법론적인 것도 있지만 전 단계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이 사람들 입맛에 맞고 야 이거 훈련 과정 되게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훈련 과정이 전제가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내일 정민규 파트장이 와가지고 아마 신평원에서 이제 훈련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전달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뭐 심사하고 기관이나 뭐 과정 심사하고 하면서 되게 어려움 많으셨죠. 기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안 드리려고 하죠. 심평원 풀 달라, 심사위원 풀 달라, 기준 달라, 뭐 달라. 근데 우리가 잘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고민에서 있는 거냐면, 아까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공짜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걸 갖다 쓰면 똑같지 않느냐,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은 요 기회를 마련한 게, 제가 신평원의 정민구 파트장한테 부탁한 게, 신평원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만약에 여기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면 그 시스템에서 도구들은, 적절한 도구와 방법들은 지역에 맞게 해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저 기준 갖다 써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기보다 훈련 품질 관리의 개념과 그런 체계를 쭉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저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니까 저런 부분들은 자율도를 좀 높여서 저런 부분들은 좀 약하게 심의해야지 라는 거는 지역마다 충분하게 다르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다 그걸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 훈련 품질에 그 중점적인 그 관리 요소가 있어요. 품질 관리를 하려면 뭘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훈련 과정이 충실하게 잘 짜져 있느냐. 이제 훈련 과정 품질입니다. 어떤 데는 되게 유익한 내용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지만 어떨 때는 되게 고리타분해서 배우나 마나 하고 훈련하고 나서도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의 내용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짜여 있어야 어쨌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뭔가 얻어가는 부분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인자회에서 여러 강사나 이런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들 컨텐츠를 다 보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일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교강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강사.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 이런 게 옛날 우리 학교에 다 있었지만 아무리 재밌고 좋은 학문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훈련 성과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테이지 뒤로 물러났지만 설민석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되게 열광했던 것도 그 사람이 한국사나 국사 전공이 아니에요. 연극영화과 출신이죠. 연극영화과니까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잘 남들한테 풀어내는 능력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교강사 능력에 따라서 훈련의 성과가 많이 좌우된다. 중요하죠. 세 번째는 기관 역량입니다. 기관. 이 훈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실행하는 기관의 체계와 역량. 그죠? 이런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데보다는 훈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세 가지 품질 관리 요소가 있어요. 이 품질을 각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내일 오전에 그런 정민규 파트장과 함께 얘기하시면서 이 운영 원리, 어떤 기재, 뭐가 있는지, 왜 보는지, 이런 지표는 왜 보는지, 서류 심사는 왜 하는지, 재정 건전성은 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일 보시고 나름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에서의 적합한 훈련 품질 관리 모델을 짜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마 한번 정착이 되면 굉장히 루틴화가 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그냥 그 다음에는 한번 잘 짜여진 프로세스를 그냥 계속 운영하면 되는, 그죠? 매번 바꿀 필요 없는. 한번 고민해 놓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그 시간에 한번 도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방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 군데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깊은 숨이 내쉬어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데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데들이 혹시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꿍짝이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념 맞게 해도 위에서 이해를 못하면 위원회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는 A라고 힌트를 주면서 사지선다를 줬는데 B 선택해갖고 막 답 내려오고 이러면 막 속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가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연말까지 이런 이슈를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인자위의 역할이 점점 안개가 걷혀서 옛날에는 조금 두리뭉술하고 지산만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뭘 하냐? 그죠? 그럼 뭘 하려고 그래도 역할도 안 주어져 있고 예산도 없고 공식적인 연급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거창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지산만 훈련밖에 없는 거 상황에서 지금은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내일처럼 동기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좋은 사업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직들 같은 분들은 이 주의와 관심이 환기돼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회 구성을 전반적으로 정비 한번 해라라는, 그러니까 인재위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 인원 구성 정비 기간, 정비를 한 뭐 1년에서 2년에 걸쳐 갖고 시간을 주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사무국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의 일의 롤모델은 어딜까?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같아요? 공무원 중에 뭐 이런 일자리 담당 뭐 사무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 같아요? 아니면은 연구기관에 있는 저 같은 역할 같아요? 짬뽕? 요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죠.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잡을, 어떤 태스크를 만들어서 하는지 이제 내가 결정해서 이제 일을 만들잖아요. 내 일하는 방식을 내가 이제 설계하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급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계하시는데, 일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은 직접 내가 발로 뛰고 하는 역할보다는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을 오가나이징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역할로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끊임없이 인력난이 돼요. 근데 인자위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내가 모든 거를 나서서 발로 뛰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역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원이 충원돼도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조금 팀장님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수급부서 조사 같은 경우도 양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담당자가 해결이 안 되면 훈련 수급 무슨 위원회를 짜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갖고 의견 생성해갖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수당 주면서 돈을 쓰고,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도 나오는 것들도 저희 직능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센터를 볼 때 몇 군데밖에 없는데 17개 광역시도랑 18개 산업계를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 결국에는 전문가 활용비예요. 전문가 활용비. 우리가 모든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 레저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전기전자도 알고 다 합니까? 모르죠. 근데 대신에 이 사업의 구조와 원하는 목표, 성과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섭외하고 역할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일을 세팅하실 때 뭔가 인자위에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 누구를 좀 해서 이걸 같이 추진을 하지라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다. 건강검진 받기가 무서워진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역의 오가나이저예요. 오가나이저고 현장에서 수렴되거나 생성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판단할 수 있는 걸로 가공해서 올려주는 게 여러분들의 주 임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위가 다 발로 뛰려고 그러면 어렵다. 일부는 하되 핵심적인 업무는 하되 지역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앞으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운영 예산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잡 크래프팅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이시범 수석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자위에 누군가가 인발보되어 있으면은 인자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무국만 이 몸이 달아가지고 전전긍긍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동위원장들이나 설치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우리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걸 저는 되게 바라는데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먼 얘기고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게 거버넌스로서는 제일 안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위원들은 와가지고 거수만 하고서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네트워킹 하다가 가는 거 끝나고 일은 다 사무국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위원장은 사무국이 자기 비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축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랑 우리가 설치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설치기관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자기네들이 뭔가 되게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라는 그러니까 인자위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프라이드가 없잖아요, 별로.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서 매력적인 사무국을 데리고 있는 설치기관으로서 좀 매력적인 제안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무국 애들이 되게 우리 효자다. 얘네들 덕분에 모두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이번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무국장님들한테 설치기관의 입장을 좀 달라고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그런 것들하고 함께 동시에 추진될 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쪽으로 함께 논의가 될 거예요. 설치기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설치기관 때문에 우리가 인자위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좀 뭐 방해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설치기관을 바꾸는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된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저도 이거 얘기하지만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씩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